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소식은 바로 현대차를 대표하는 경차 캐스퍼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캐스퍼의 새로운 소식이 들려온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최근 현대차가 캐스퍼 일렉트릭 티저를 공개를 하면서 많은 경차 오너분들 그리고 캐스퍼를 구매할 예정인 소비자분들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 캐스퍼 일렉트릭 소식이 심상치 않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씩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대체 캐스퍼 일렉트릭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도 의외의 소식이 들려와서 사뭇 놀라는 중인데 과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우선 캐스퍼 일렉트릭의 티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내연기관 대비 외관 디자인에 대한 차별점과 주행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어필 자료 외엔 딱히 영향가 있는 내용이 없는데요. 일렉트릭 전용 헤드램프와 방향 지시등 램프의 디자인 변화 말곤 큰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행거리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레이 EV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온 복합 주행거리가 315km에 달하는 뛰어난 주행거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현재 동급에서 전기차로 판매 중인 레이 EV를 보면 어떤가요? 복합 주행거리가 205km로 캐스퍼에 비해서 무려 110km씩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캐스퍼 일렉트릭은 레이 EV에서 사용 중인 LFP 배터리가 아니라 3원계 배터리인 MCN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배터리 용량도 레이 EV에 비해서 늘어날 전망인데요. 아무리 효율이 좋은 MCN 배터리라고 할지라도 110km 이상 주행거리를 더 가려면 물리적으로 이거 배터리 용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여기서 자동차 업계는 레이 EV의 배터리 용량인 35.2kWh보다 높은 49kWh급의 배터리 용량을 사용해서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출력은 78kW로 이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106마력 정도 되는데요. 레이 EV가 35.2kWh 배터리 용량에 89마력가량의 모터 출력을 가지고 있으니 각각 13.8kWh 배터리 용량의 차이가 나면서 출력은 19마력 정도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또한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을 필두로 경차 라인업 최초로 HDA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레이 EV와 차별점을 둔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여기서 V2L까지 적용되어 활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및 오토홀드 또한 들어간다고 해서 EV 전용 풀 LCD 클러스터 또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옵션을 차별화해서 고급화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다만 핸들 인식은 전정식이 아니에요. 토크 방식으로 급 차이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캐스퍼가 아무리 고급화된다고 급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캐스퍼 일렉트릭 시작으로 이 HDA 시스템을 고급화 좀 일반적인 차들도 다 넣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게 지금 보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경차로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경차 최초로 최첨단 옵션이 탑재되는 것도 좋고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나와서 선택의 폭을 넓혀지는 것까진 좋은데 캐스퍼 일렉트릭이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국내 경차 규격을 초과하는 탓에 경차 규격이 아닌 소형차 규격으로 출시한다는 얘기예요.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은 레이 EV와 달리 고급화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높아진 배터리 용량을 사용한 탓에 캐스퍼의 휠베이스와 전장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선 대한민국의 경차 규격 제도를 알아야 됩니다. 각 국가별로 차량급을 나눌 때 차량의 크기, 즉 길이와 넓이, 높이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차 규격은 2008년도 1월에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로 업데이트가 없는 상황인데 이 규격치가 길이가 이제 3600mm, 폭은 1600mm, 높이는 2m 이하의 크기를 만족해야 경차 규격을 받게 됩니다. 현재 내연기관의 캐스퍼의 경우 길이는 3595, 폭은 1595, 높이는 1575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250mm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cm 정도죠. 즉 규정 범위 초과로 인해서 경차 혜택인 고속도로 및 공용주차장 할인이 없어지지만 전기차 할인이 50%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걱정거리가 아닌 거예요. 자, 어쨌든 사업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한 거죠. 뭐 차 길이를 늘리면 휠베이스도 늘어나고 공간도 늘어나니까 2열 공간도 늘어나고 적재 공간도 늘어나고 이러면
확실히 이점이 생기고 장점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차가 뭐예요? 캐스퍼가 경차잖아요. 경차인 세그먼트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맞는 상황인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 한번 보죠. 자, 그렇다면 캐스퍼 일렉트릭을 이렇게 길이를 늘려서 공개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대차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국내에서 팔 생각인 차를 이렇게 내놓을 리가 없죠. 이렇게 상품 구성을 해서 시장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수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를 보면요, 이 내수에서 파는 비율이 한 20% 30%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해외 수출이 많습니다. 근데 캐스퍼는요, 철저히 내수에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차량이었죠. 정확하게는 진짜 캐스퍼가 처음 출시할 당시에도 인도 이제 수출을 시도했으나 인도 이제 공산품 관세가 너무 살벌한 탓에 이제 단가를 못 맞춰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제 내수에서만 판매가 이루어졌었죠. 때문에 비슷한 급으로 수출을 담당하던 차가 바로 베뉴였습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선 베뉴 같은 차들의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차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 준수한 내구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캐스퍼 일렉트릭이 이제 차 크기를 늘리는 방안을 토대로 여타 다른 국가로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시장은 바로 유럽이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전기차들이 대중화되고 시티카가 많은 유럽 국가의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 외에도 점차 수출국을 늘려갈 전망인데요. 현대차가 그토록 염원하던 인도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요, 인도 정부가 2030년까지 EV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바꾼 까닭인데요. 현지 공장이 없는 차들이 인도로 수출을 보낼 때는 공산품 관세를 적게는 70%, 많게는 100%까지 냈는데 인도 정부가 실제로 인도에서 EV 생태계 구축에 투자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관세가 1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본 시장에도 캐스퍼 일렉트릭을 내세울 예정인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아이오닉5나 넥소가 상품성 자체는 좋은데 현지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차가 너무 크고 고질적인 이제 현대차 인식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을 내세움에 따라서 일본 시장의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만들고 판매량도 좀 이렇게 높여서 다양한 이제 지금 시장 활로를 좀 열어보자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일본 내에서도 경차 규격에 들지는 않아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다 좋아. 휠베이스 늘어나고 외관 디자인 바뀌고 다 좋은데 얼마에 나올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의 마케팅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는 중인데요. 때문에 못해도 레이 EV보다는 5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레이 EV가 5인승 승용 모델 기준으로 라이트 모델이 2,775만 원이고 에어 모델이 2,955만 원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걸 각각 500만 원씩 더한다면 3,275만 원부터 3,455만 원 가량의 출고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실구매가가 얼마나 될까요? 보조금을 일단 100% 받는다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국고보조금 452만 원, 서울 지자체 보조금 150만 원 합치면 602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산출되겠죠? 이거는 그냥 대략적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친환경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그냥 보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캐스퍼 일렉트릭이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가격이 2,673만 원, 2,853만 원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주는 지역이 영남 지방에서 구매할 경우 566만 원에서 최대 1,140만 원까지 지자체 보조금이 나오는 중이니 이보다 실구매가는 확 떨어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자체에 따라서 많이 나오는 데는 뭐 친환경 세제까지 다 받으면 1,000만 원 진짜 후반에 출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구석이 존재하기는 해요. 저희가 최근에 그 EV3 행사장에 다녀오면서 저희가 뭐라고 했어요? 가격 대비 차를 잘 뽑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특히나 스탠다드 모델이긴 하지만 스탠다드 에어 모델 깡통 기준이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순수 차값만 3,995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비자의 반응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어 실구매가가 오픈되자마자 EV3 가격이 애매하다는 반응도 심상치 않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가격 이야기가 안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 현대차는 캐스퍼를 활용하여 가지치기 모델을 내놓은 꼴이 되는 거죠. 왜 가지치기를 걱정하냐면 그동안 현대차 그룹에서 가지치기 모델을 내놓은 차들 중에 잘된 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오늘 캐스퍼 일렉트릭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막 정리를 해보니까 차 크기 커지고 옵션 많이 들어가고 막 이거 다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가격이 비싸게 나온다면 메리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현대차를 넘어서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베뉴나 스토닉 같은 국내 시장에서 어필하기 좀 약간 애매한 차들은 어땠어요? 스토닉은 얼마 팔지도 못했는데 단종을 맞이하고, 베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가용으로 굴러다니는 것보다 법인차, 운전면허 시험차 이런 걸로 보이는 게 전부예요. 또 이전에 나왔던 거 뭐 있어요? 아슬란이나 맥스크루즈 같은 차들도 마찬가지죠. 이 차들 또한 차는 좋은데 약간 가격 대비 상품성이 애매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지 못해서 이슬로 사라졌죠. 이런 차들이 나중에 가면 결국 중고차 시장에서만 명차 취급을 받는 거죠. 저희가 이 명차 시리즈 많이 하잖아요. 중고로 바라봤을 때는 완전히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 또한 마찬가지예요. 경차의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친환경차의 세제 혜택과 각종 관공서 시설물의 할인 혜택으로 커버 친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경차 파생형 모델로 고급화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와, 이 차는 고급 소형차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차 좋은 거 알아. 캐스퍼 디자인도 바뀐 거 아는데 이게 비싸게 나온다면 과연 소비자들이 좋게 받아들이냐라는 문제인 거죠. 일반 캐스퍼 같은 경우도 첫 출시할 때는 어땠어요? 유일한 경영 SUV라는 프리미엄으로 고급화 마케팅을 이어가 나가다가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판매량이 저조하면서 에센셜 트림을 만들어냈잖아요. 말은 가성비지만 가격을 할인해가지고 내놓은.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 또한 이와 비슷한 수술을 밟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좀 걱정되기는 해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약간 잡아먹는, 뭔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레이 EV보다는 확실히 좋거든요. 주행 거리도 길고 옵션도 많이 들어갔고. 근데 레이 EV랑 똑같은 가격으로 나온다면 모를까. 레이 EV보다 비싸진다면 그러면 또 뭐 있어요? 위에 EV3 있잖아요. EV3보다는 어쨌든 캐스퍼가 사이즈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좋을 수가 없어요. EV3 옵션 구성이라는 게 좋으니까. EV3 이제 실구매가 옵션 받고 모이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캐스퍼가 만약에 2천 중후반에 막 나온다. 거기에 이제 옵션 추가해가지고 3천만 원이 넘어간다.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빠른 신차 정보를 원하신다면 팰리세이드 동호회 가입해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정 댓글에 저희가 남겨놓을게요. 이런 신차에 대한 소식은 팰리세이드 동호회가 최고입니다.